경험만이 내 자산이다. 안녕하세요. 알파남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컨텐츠로 이제 저희가 매주 하는 컨텐츠죠. 두 번째 키워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첫 번째 컨텐츠로 키워드 추천도 추천인데 약간 수익화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매주 추천하시는 키워드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시고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얻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와 해결책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단순히 글만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25년 컨텐츠 환경에서는 글만 써서 돈을 벌고 있겠지만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요. 왜냐면은 글 쓰는 스킬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우대받았지만 이제 챗GPT랑 AI 같은 등장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비슷해졌어요. 이제 10년차 기자랑 1년차 기자랑 다를 게 없습니다. 10년차 기자가 쓴 글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이 사람처럼 글 써줘 하면 되다 보니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이랑 차별화된 수익, 이렇게 저처럼 돈을 벌거나 이제 다른 저희 인증하시는, 저희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회원이 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1억을 버신 분도 있고요. 한 달 만에 300달러 달성하시는 분, 1000달러 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달랐을까를 보시면은 결국에 여러 가지 내가 트래픽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상위 노출, 그 다음 외부 유입인데, 일단은 상위 노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층짜리 건물에 고깃집을 차린다고 해볼게요. 10층에 차리면 누가 올까요? 누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층에 차려서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이 괜히 권리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붙는 이유가 그만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을 받는 겁니다. 10층은 그런 권리금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부 유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벌어서 1층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 10층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공들여 쓴 글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내가 검색해봤는데 나오지도 않아. 클릭 수는 0이야. 그러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이제 3위 안에 노출이 되면은 많은 수익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다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치만 이런 상위 노출을 내가 글 쓴다고 100% 할 수 있으면 거의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외부 유입을 하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면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5년이 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애드센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니까 돈 쉽게 벌더라, 글만 잘 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이 바닥에서 이제 글만 쓴다고 되는 시대는 조금 끝났다. 어떻게 내 글을 알릴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25년에 뭔가 원칙을 좀 세워두는 글을 쓰는데 그치지 말고 사람들에게 노출될 방법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상위 노출과 외부 유입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쓴 키워드에서 이 티스토리만 봐도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키워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어떤 키워드에서 돈이 벌렸는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25년에는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키워드 추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설날 기차표 예매 일정입니다. 네, 25년 1월 마지막 주차에 설날이 있죠. 그래서 설 연휴 때 따라오는 키워드, 이제 슬슬 여러분 아시겠죠? 설 연휴 인사문구, 선물,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 현황. 여기서 가장 화력이 좋은 게 기차표 예매 일정입니다. 예매 일정 꿀팁, KTX, SDRT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날 기차표 치면은 여기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조만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모바일 검색이 12,000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2월 초쯤에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원들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버스 예매입니다. 코버스 예매는 이거는 고속버스 예매나 시외버스 예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코버스 예매인데, 이런 직관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로워드 기준에 그래서 꿀통 지수도 높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찾은 방법을 어떻게 확장할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버스 예매 치면은 여기 또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고속버스 예매 이게 거의 12만 건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주 항공 예약 취소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있지만 이런 예약자들을 위한 취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꼭 필요한, 특히나 제주항공 특에서 환불 수수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 실제로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주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은 사회적 이슈라도 뭐 신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회적 이슈가 안 좋다는 건 단순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 연말에 실업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키워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계산기 같은 키워드들은 365일 키워드로 활용되다 보니 노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키워드를 노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지식인이 제일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초보자들이 도전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파주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20년도부터 이런 지원금류의 키워드로 돈을 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이슈가 있을 때는 놓치지 않고 항상 이 지원금만 쓰는 사이트도 있으니 그런 뭐 지원금 넷 이런 데죠. 뭐 지원넷,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하셔서 저런 지원금이 올라올 때마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동차세 연납이죠. 1월에는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납 시 무려 10%의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2023년부터 그 할인폭을 줄여서 내년에는 폐지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이니까 이때 1분기, 2분기 납부 방법 및 이런 뭐 할인 꿀팁 이런 거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독감에 대한 증상 예방 방법이나 여러 가지 뭐 좋은 음식, 지금 이 검색량만 일주일만 하도 30만 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내가 뭘 검색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천 산천어 축제 얼음 낚시 예약인데요.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 행사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을 찾아서 쓰시면 된다. 얼음 낚시 하면은 이제 여기에 파생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험 정보라고 하던지 시간, 예약 방법, 요금 정리, 아마 이거 워드프레스로 옮기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아직 안 옮기고 있네요. 이런 거 최저가 블로그 활용해서 내 거 워드프레스로 넘기면 좋겠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이렇게 사진도 GPT잖아요. 이렇게 GPT로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저런 게 중요하다. 상위 노출 기술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쓰냐는 이제 지금, 그리고 1월부터 엄청납니다. 뭐 기업마당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요, 또 하나의 좀 꿀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책 정보를 보세요. 이렇게 되게 인기 검색어 많잖아요. 이런 거 검색하셔서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되게 많습니다. 지원 사업이. 이거 보신 다음에 여기서 조회수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조회수 높은 것들을 공략해서 쓰셔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청 방법인 거죠. 이런 거 여기 그러면은 또 서류를 엄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서류들에 대한 준비 방법 이런 것만 쓰셔도 키워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은 되게 또 은근 고단가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이런 지원금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대출을 받거나 이러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획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주고, 내년에 올해 경기가 훨씬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원금이 쏟아질 겁니다. 이때 이런 것들 쓰셔서 하나만 상위 노출해 보셔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벌써 5,000명이나 받잖아요. 네, 이건 또 뭐 7,000명이나 받고, 네, 지금 연말이나 연초가 이게 되게 몰리거든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게 모르면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셔가지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다가 뭐 정리했다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면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홍보할지 이런 것도 열심히 생각해서 홍보해 보시다 보면은 100달러가 곧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이제 애드센스 수익화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뭐 컨텐츠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뭐 당연히 글만 써도 돈을 벌긴 하지만 글을 알리고 노출시키고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 이것이 사실 애드센스의 전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